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 함은 아무래도 한 번도 집을 매수한 적이 없는 분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다라는 것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집을 가진 적이 없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분양권,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역시 분양권, 입주권 포함해서 한 번도 내 집을 가진 적이 없는 분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국토교통부에 의뢰를 해서 이분이 주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검증을 받게 되는데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은행에서는 생애 최초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완전 예전에 분양권을 매수를 한 적이 있다. 그런 분은 약간의 예외 사례가 있기는 한데 좀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나중에 따로 문의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로 대출을 받는 분들은 일단 집을 산 적이 없는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에 아무래도 한도와 조건, 금액, 여러 가지 금리 등등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대출 한도는 최대가 6억입니다. 그리고 LTV라고 해서 집값 대비 몇 %가 대출이 되느냐는 LTV 80%입니다. 자그만치 80%. 엄청나죠? 근데 10억짜리 집에 예를 들어서 80%라고 해서 8억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10억짜리 집이면 80% 이내 최대 6억입니다. 그래서 6억인 거고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LTV가 70%이기 때문에 10억짜리 집이면 LTV 70%에서 7억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에서는 소득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지역에서는요, 빚을 발할 수 있죠. LTV 80% 이내 최대 6억입니다. 그러면 10억이면 원래 LTV 50%인 5억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생애 최초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1억 원의 대출이 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출 한도는 그렇게 정해지고요. DSR은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은행 상품이기 때문에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은행 상품이냐 또 정부 상품이냐에 따라서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의 조건이 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내 집에 내가 들어가서 거주를 할 때 받는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일단 매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전입을 하거나 살아도 됩니다. 물론 안 살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실거주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살 때는 대출 한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80%잖아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서는요. 사실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매수를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5억이 들어있다. 그러면 70% 가능한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70%에서 5억을 빼고 2억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생애 최초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LTV 80%잖아요. 그래서 80%인 8억에서 전세 보증금 5억을 빼면 3억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더 획기적인 것은 규제 지역입니다. 규제 지역에 만약에 10억짜리 집에 전세 보증금 5억인 그런 주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LTV가 원래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5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5억이 딱 맞기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 생애 최초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가 LTV가 80%이기 때문에 8억에서 전세 보증금인 5억을 빼면 3억이 남잖아요. 그래서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전세 보증금 5억과 대출 3억을 포함해서 8억의 레버리지를 써서 내가 그 규제 지역에 집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좀 상당히 적어도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생애 최초의 대출입니다. 그러면 그 생애 최초는 모든 상품이 다 동일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생애 최초도 은행에 따라서 또 상품에 따라서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럼 어떤 상품부터 알아봐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책 모기지 상품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 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는 디딤돌 대출이 있고요. 보금자리론 대출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신혼 특례 대출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이가 있는 집은 신생아 특례 대출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신생아 특례 대출은 9억 원까지도 가능한데 9억에 80%가 되나요? 라고 문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 최대 한도가 5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엄청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는요, 원래 디딤돌 대출의 확장 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에 따라서 70%냐 80%인지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값에 따라서 6억 이하면 80%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6억이 넘어가면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에 70% 내외에서 5억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개념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금자리론 역시 80%까지 그 생애 최초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고요. 최대 한도는 4억 2천까지입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 같은 경우가 가장 한도는 높죠. LTV 80% 이내에서 최대 6억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상품을 고르는 이유는 금리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한 금리를 이용을 하시는 게 항상 옳은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대출을 그 순서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있는 집을 내보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생애 최초로 구입을 해서 대출 한도가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럼 생애 최초로 세입자가 나갈 때 80%가 되나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집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생애 최초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입자를 내보낼 때 받아야 되는 전세 퇴거 자금 같은 경우는 1주택자의 지위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에서의 1주택자의 지위는 LTV 70%고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에서의 전세 퇴거 자금의 여러분들의 그 지위는 LTV 50%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그리고 나중에 새낀 집을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은요, 사실 모든 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고요. 소득 같은 경우도요, 어떤 소득을 이용을 하실지, 또 남편 소득과 부인 소득을 합산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남편 소득만 쓰는 게 좋을지 다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부부면 소득을 합산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유리한 조건으로 다 따져서 대출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요, 혜택이 좀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생애 최초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일반 상품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살펴보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조건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구독하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